네,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간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은 눈앞에 오는 듯 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며 부푼 희망을 이어갔고 휴전선을 허물고 철로를 연결하며 독일 통일과 같은 기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과 극심한 이념 대결을 거쳐서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다시피 했죠. YTN 통일 시리즈, 지난 14년간 이어져 온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과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해 본 향후 남북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뜨거운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곧이어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철책이 뜯겨져 나가면서 남북철도가 연결됩니다. 네, 7천만 교례의 꿈과 희망을 실은 염원의 기차가 기적소리와 함께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붕괴된 독일 장벽을 연상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통일 담론이 이어졌고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도출함으로 해서 반세기 동안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버지! 통일한다음에 다시 만나자. 연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은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햇볕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멀리 바닷길을 돌아가던 금강산 관광이 육로로 바뀌었고 7년 만에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서쪽에선 개성공단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서 휴전선을 넘어 방북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발전했지만 한쪽에선 이념 대결 또한 극심했습니다. 북한은 그 사이 2차 연평해전과 핵실험으로 남북 위기를 고조시켰고 햇볕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권이 뒤바뀐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는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듬해에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대기! 그리고 지난 2010년 장병 46명의 희생을 불러온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발발하면서 남북 교류는 결국 전면 중단됩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냉각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첫 해에도 위기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남북관계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사태를 맞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됩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태라든가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의연한 모습이 사실 필요하고. 북한은 4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통일을 강조하고 나선 박근혜 정부가 과연 현재와 같은 답보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